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사실은 이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이 파트를 어제 찍었었어요. 어제 찍어서 업로드까지 했는데, 제가 소리 녹음을 안 했지 뭡니까? 결국 그래서 업로드 했던 걸 다시 삭제하고 다시 찍는데, 어쨌든 다시 찍게 되면 한 번 제가 더 하는 거이므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더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유성생식과 개화생리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도 그렇고 모든 동물, 식물들이 후손을 남기려는 이 본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유성생식과 개화생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유형과 성숙이라는 건데 유형은 어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은 다 아시죠? 자, 한번 보시죠. 유형기랑 영양생장만 하면서 어린 형태로 개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유형기 때 영양생장만 하는 이유 뭘까요? 유형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영양생장에만 투입함으로써 경쟁 속에서 수고생장을 도모하여 산림 내에서 햇빛을 유리하게 받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제 일단은 나무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요런 나무가 있었고 요런 나무가 있었어요. 요런 나무는 이렇게 잎이 날 것이고 요런 나무는 이런 식으로 잎이 날 거예요. 햇빛이 여기서 만납니다. 얘도 햇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영양생장만 합니다. 일단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비록 나무 직경이라고 하죠. 이 직경은 적을지언정 키는 높이는 거예요. 왜냐? 햇빛을 받아야 일단 광합성을 하고 뭐든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또 만들어서 호흡작용에서 에너지를 써서 이 식물의 모든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생장에 어렸을 때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형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수목별로 각 유형기별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잎의 모양이 다릅니다. 향나무가 대표적인데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침엽이고 이제 늙은 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숙한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엽인데 얘는 인엽입니다. 부드러워요. 침엽 굉장히 향나무를 만졌을 때 까칠까칠하고 막 손 따가서 아따가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처음에 할 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향나무의 유엽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발안첫 때 1차엽 유엽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향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가 인엽, 여기가 성엽이고요. 여기 있죠, 요거 뾰족한 거. 이거 진짜 만지면 아파요. 요게 이제 유엽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지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요렇게 향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가시가 발달한 종도 있습니다. 가시가 발달한 종 귤나무, 아까시나무는 유형기의 가시가 발달하고 자,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진을 볼 텐데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시나무에 가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성숙한 아까시나무에는 가시가 없단 말이에요. 성숙한 나무에는 가시가 없어요. 아까시나무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아까시나무처럼 생기긴 했는데 잎이 아까시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닌 거죠. 네. 아까시나무는 이 유형기 때만 이렇게 직경이 작을 때만 어린 나무일 때만 가시가 발달을 합니다. 자, 다음 엽서. 엽서가 뭐냐면은 잎이 배열하는 순서와 각도, 즉 잎이 어떻게 나 있냐 요거 이제 엽서라고 보는데 유칼리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수우수 우상복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가운데를 이렇게 대칭으로 쩍쩍쩍쩍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그렇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났죠. 어쨌든 요런 부분들 이게 유형기 특징이다 보시면 되시고 자, 삽목 유형기 때 삽목이 쉽습니다. 자, 5번 고추성가지 낙엽송의 경우 유형기는 가지가 왕성하게 고추 자란다.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유연기 때 아까 영양생장 많이 한다고 했죠? 햇빛 많이 받으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추 쓰게 되면은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6번 낙엽의 지연성. 첨나무류의 경우 가을에 낙엽이 늦게 진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무가 이런 식으로 큰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큰 나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작은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지게 되면은 우리가 겨울에 이 잎에서 만들어낸 또는 잎에 잔존하고 있는 무기염들과 여러 에너지들 이런 게 이제 줄기로 쏙쏙쏙 이렇게 스며들어 가야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빛도 받기도 힘들고 에너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큰 얘들이 다 싹 다 지고 나면은 얘가 햇빛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월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린 나무한테는 이 월동할 때 급격한 추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 나무에서. 자, 7번 수간의 해부화적 특성인데 자, 황공재 특성이 유연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화렵수에서는 그렇고요. 자, 침엽수에서는 춘제, 추제 전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추제 비중이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의 관계인데 우리 수학 공부했을 때 비례, 반비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비례는 같이 상승, 반비례는 하나 상승, 하나 하락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은 반비례입니다. 영양생장 많이 하면 생생장 못하고 생생장 많이 하면 영양생장 못해요. 자, 봅시다. 영양생식에 힘을 쓰면 생생장이 줄어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과실이 경련으로 흉년이 이루어지고 경련으로 풍년이 이루어지는 거. 이번 연도에 감이 잘 났어요. 다음 연도 감 잘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생식생장에 이번 연도에 썼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영양생장에 힘을 쓰는 거예요. 생식생장에 힘을 쓰면 영양생식이 줄어듦. 오케이. 자작나무의 경우 앱시식산가 관여하여 줄기의 생장을 억제하고 생식생장을 촉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나중도 아니고 이제 곧 있으면 배우시겠지만 이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촉진하는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억제하는 호르몬은 이 앱시식산이랑 에틸렌 이런 게 있고 촉진하는 건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되시면 이런 거에 접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양생장을 억제하든 촉진하든이기 때문에 영양생장을 억제하면 생식생장은 촉진되겠고 영양생장을 촉진하게 되면 생식생장은 억제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 가져가시고요. 자, 바로 오른쪽 넘어와서 유성생식 한번 보겠습니다. 꽃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꽃이 모든 게 존재한다. 꽃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모두 존재하면 이걸 완전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존재한다. 완전화. 대표적인 게 벚나무 있는데 벚나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벚나무. 다 아시죠? 보시면은 여기 꽃받침은 잘 안 보이는데 꽃받침 뒤쪽에 있습니다. 이 꽃잎을 받치고 있어요. 어쨌든 꽃받침 그리고 이 흰 꽃잎 그리고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 이 4가지가 모두 존재한 뭐라고요? 완전화라는 겁니다. 완전화라는 거고 이 완전화는 대부분 이뻐요. 꽃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들이 이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완전화라고 하고 포플러, 가래나무, 버드나무 등이 있는데 우리 버드나무 사진 한번 볼까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버드나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뭐 꽃잎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꽃받침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얘는 불완전화에 속합니다. 대표적이죠. 자, 암술과 수술 중 한 가지만 가진 꽃 이걸 단성화라고 하는데 버드나무 또 나왔네요.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숫꽃입니다. 숫꽃. 자, 그럼 암꽃을 한번 볼게요. 암꽃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숫꽃과 암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숫꽃과 암꽃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 중 한 가지만 가진 꽃, 이걸 단성화라고 합니다. 버드나무, 자작나무 이런 게 있고요. 자, 암술과 수술 모두를 가진 꽃들이 있습니다. 암술과 수술 모두를 가진 꽃은 이제 양성화입니다.
아까 우리 벚나무, 자기나무 완전하라고 했었죠? 이게 다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개 다. 그러니까 암술수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벚나무, 자기나무로 보시면 되시고. 자, 다음.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 달리는 나무. 자, 암꽃과 숫꽃이 나뉘어져 있는데, 암꽃과 숫꽃이 나뉘어져 있는 꽃 중에서, 암꽃과 숫꽃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한 그루 안에 달린다. 그러면 일가와입니다.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가 있고요. 자, 암꽃과 숫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 걸리는 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가와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뭐 버드나 포플러 이렇게 있는데 은행나무가 그럽니다. 은행나무. 우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나는 열매 많이 떨어뜨리는 게 뭐죠? 그렇죠. 암나무죠. 암나무죠. 요즘 은행나무를 많이 자르고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암나무가 대표적인 이가와고요. 자, 양성화, 단성화가 한 그루에 달리는 경우 좀 특이하죠. 암술과 수술 중 한 가지만 가진 꽃과 암술과 수술 모두를 가진 꽃, 이 두 가지가 같이 달립니다. 한 그루에. 잡성화라고 하는데 특이하니까 알아두세요. 물풀의 나무와 단풍나무가 잡성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사항. 자, 나자식물은 양성화가 없습니다. 양성화 뭐라고 했어요? 암술, 수술 모두 가진 꽃. 나자식물 양성화가 없고 모두 일가와 혹은 이가와입니다. 소철류와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이가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목과 향나무는 개체에 따라 일가와 혹은 이가와이며 소나무과 나구송과 측백나무과는 일가와로 암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 일가와는 암수꽃이 한 그루에 달리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넘어가기 전에 유성생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가져온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영양생장하는 줄기 끝은 무항생장을 하며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면 유항생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겠죠? 이제 영양생장에 몰두한 애들은 빨리 자라야 돼요.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무한생장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관계없이 쭉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영양생장한 애들은 쭉쭉쭉 자라기 위해서 무한생장을 하고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면 영양생장 다운됩니다. 영양생장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양만 생장을 하는 이 유한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지고 3번 일가와의 경우에는 대개 숫꽃의 원기 형성과 꽃의 발달이 암꽃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암꽃의 화학 원기는 7월 말에 형성되지만 그 후 추가로 거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활동한다. 자, 4번 중요합니다. 암꽃이 숫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며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암꽃이 수꽃보다는 사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생식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꽃이 더 크고 넓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더 크고 넓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종자의 수정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